네, 잠시 후면 한중 정상이 3년 만에 대면을 하고 앞서 어제는 미국과 중국 정상이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되면 추가적인 방위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네,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오늘 저녁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데요.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알려드렸던 왕이 외교부장의 좀 언급을 녹여서 질문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거론은 됐지만 좀 진전이 없다 이런 평가가 대세적인데요. 맞습니다. 제자리 걸음을 한 것 같고요. 네. 아마도 이번 그 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예감이 듭니다. 네. 특히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가적인 방위 조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중국이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서달라고 압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중국은 어떤 일체 발표가 없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좀 전에 왕이 부장 얘기하셨듯이 네. 북한의 안보 우려 그리고 경제 우려 이 부분을 먼저 미국이 좀 이해를 해서 상응하는 실질적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론을 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다만 제가 하나 이제 아무런 언급이 없다라는 측면을 그런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회담이 잘 안 됐다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뭔가 좀 심사숙고할 대목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중하게 좀 접근했다 오히려. 예. 네, 그 백악관 발표만 본다고 한다면 의제로 테이블에 오른 건 맞겠습니다만 또 중국 입장에서는 왜 이제 일체 언급을 안 했는지 그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 이제 하나는 이게 워낙 좀 지금까지 나온 것보다는 수준이 높고 예. 강도가 한 단계 올라갔기 때문에 이걸 그 자리에서 답변하고 대외적으로 발표하기는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발표를 했을 때 중국은 북한을 의식하기 때문에 네.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 어떤 화답을 했다든지 하면 북한의 반응을 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대외적으로 발표를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뭐 이게 성과가 없었다고 보는 하나의 근거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은 미중 대결이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협력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컨트롤이라고 이 바이든 대통령도 쓰는데요. 이걸 자제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것이 정말 북한을 핵무기를 포기시킬 정도로 통제력과 제어 능력이 있는지 그건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뜻은 뭐냐면 중국이 자기 국익을 심하게 해치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핵무기 보유를 중단시킬 의사는 많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북한은 러시아와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은 러시아와도 등거리 외교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은 중국과 관계가 나빠지면 러시아와 친해지는 이런 과거에도 외교 어떤 기조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네. 중국과 굉장히 안 좋은 관계로 간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저희가 사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한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그 점령 지역에다 공화국 정부를 세우고 국제적으로 승인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 국제적으로 승인받고자 할 때 딱 전 세계에서 두 나라가 그 국가가 맞다.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국가다 답을 했는데 그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하나는 시리아고 하나는 북한이죠. 예. 이렇게 모든 나라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서둘러 인정해 준 것은 러시아와의 급속한 관계 개선을 필요로 하는 거고 그 관계 개선을 왜 필요로 할까요? 중국과의 어떤 관계가 나빠질 때를 대비해서 일종의 보험을 들어두는 것일 수도 있고 네.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안 좋은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럴 때 이제 그
중국은 굉장히 민감하게 이걸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북한에 대해서 압력을 넣을 여지가 조금씩 줄어드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한반도 상황도 그렇고 외교적인 어떤 기사를 보면 중요한 단어, 좀 속 시원하게 들어가야 될 단어가 네.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 다음 질문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추가적 방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말을 했거든요. 네. 그 대상이 누구인가가 관심인데 중국에 대한 겁니까? 북한에 대한 겁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분명히 이건 중국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말의 맥락은 중국이 북한을 자제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의심이 된다. 이렇게 말을 먼저 했고요.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중국이 그런 의지가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중국이 북한을 자제시킬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 추가적인 방위 행위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서 핵무기 개발을 핵무기 보유를 포기시키지 못하면 미국은 방위력을 증강시켜서라도 이걸 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한 말이 이것은 중국에 대한 것이 아니다. 북한에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죠. 네. 예. 중국의 직접적인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한반도나 동북아시아의 군사력을 증강시키면 그것은 곧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민감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예. 그렇다면 이 추가적인 방위 조치, 결국은 북한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배치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조치들이 있는 겁니까? 요 직전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네. 캄보디아로 가면서 기내에서 브리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북한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북한이 어떤 핵 개발을 계속 강행하고 그 탄도미사일과 핵실험 가능성을 계속 내보이면 우리도 좀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미군의 군사력과 안보와 군사력을 증강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일맥상통하는데 네.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표현으로 이걸 시진핑 주석에 직접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 어떤 거냐가 제일 궁금한데 예. 이제 많은 이 분야 전문가들이 이제 주로 미국에서 전직 관료라든지 뭐 전직 장성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전략 폭격기, 그다음에 핵 항공모함 그런 것들을 좀 전진 배치하고 배치를 더 자주 하고 더 장기화하는 방법이 일단 우선 생각이 나겠죠. 예. 두 번째는 이것은 좀 논란이 굉장히 불러올 수 있는 건데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는 방법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드가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맥락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어떤 맥락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북한의 핵 개발이 기정사실화되고 실질적으로 전술핵 무기를 배치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갔다고 하니까 국내에서도 굉장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한국은 뭐 했는가, 미국의 핵우산은 안전한가 이런 문제가 생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한국도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과 한국도 전술핵 무기를 다시 미국에서 가져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전반적인 걸 고려해서 미국이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미중 정상 간의 첫 대면 회담은 진전이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실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의 심사숙고하는 좀 분위기도 감지가 됐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북한 핵 문제, 한반도 상황 말고 미중 간의 다른 쟁점들은 좀 어떻게 풀어갔습니까? 대부분 이제 타이완 해협 위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은 뭐 서로 원론적 입장만 개진한 채 봉합을 해놨죠. 더 네. 이상 이거 사태를 악화시킬 필요가 서로 없다고 본 건데요. 원론적 입장이라는 것은 중국은 타이완은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 핵심 이익. 이것은 무력을 통해서라도 양보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기본 입장은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네. 현상 변경은 반대한다. 그러니까 군사적 힘을 동원해서 강제로 이걸 침공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냥 봉합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뭐 디커플링이라든지 첨단 기술의 이전을 차단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그대로 그냥 둔 채 다른 얘기를 한 거죠.
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진핑 주석이 또 러시아 핵무기 사용에 반대한다는 입장 표명에서 이 부분도 이번 회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지 않느냐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성과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건데요. 그동안 중국은 중립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상 침공을 한 국가인 러시아를 지지한 거나 마찬가지 같은 태도를 취했고요. 예. 또 경제적으로는 서방의 제재 틈에서 중국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석유를 원유를 싸게 사온다든지 가스를 장기 대량 싸게 구매한다든지 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했죠. 그런데 이 핵무기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원론적으로는 중국도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긴 했지만 시진핑 주석이 직접 핵무기 사용은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외교적인 새로운 어떤 입장 표명인데 하나의 미국으로서 봐서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그럼 과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중국은 이제 책임 있는 대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중국이 나서서 이걸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 측면이 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했을 때 전 세계가 대혼란에 빠지고 중국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도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기 때문에 이것을 용인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공표를 한 상태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찰떡공조를 했는데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성과를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푸놈펜 성명을 통해서 한미일의 어떤 성명이 나온 이후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또 잠시 뒤엔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주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네. 그 한미일 세 나라가 만나서 중국 견제에 대한 어떤 좀 메시지를 냈다는 해석도 있기 때문에 한중이 만나면 좀 쟁점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분위기가 어떨까? 네. 지금 이게 한중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처음 만나는 거고요. 네. 예. 그런데 처음 만나는 것 치고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가 지금 책상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네. 앞서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그 추가적인 방위 능력을 추가적인 방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네. 걸 시사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중국 관계에도 큰 파장을 던지는 말일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문제를 바로 직전에 안고 지금 두 정상이 만나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정말 저도 이제 관심이 많은데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이 한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처음 발표했습니다. 네. 그것은 그동안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남중국해와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간헐적으로 입장을 냈던 것을 총괄적으로 하나의 집대성에서 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핵심은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타이완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에서 가치와 자유 이런 것을 주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결국 딱 한마디로 말하면 대중국 압박 조치입니다. 여기에 한국이 같이 이제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존의 한중 관계와 완전히 다른 지금 양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두 정상이 처음 만나가지고 이걸 해결하고 논의할지 정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여러 가지 현안들 그리고 난제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윤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첫 대면 회담에서 곤란한 이야기들도 많이 오갈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중국에서 한중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까지 덧붙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 네네, 관계상. 예. 그 중국이 사실 어떻게 나올지를 좀 예측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지난 8월 달에 왕이 외교부장, 당시 칭다오에서 박진 우리 외교장관하고 만났습니다. 네. 거기서 만나서 좀 대면회담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서 왕이 부장이 5가지를 내놓으면서 이걸 요구했습니다. 예. 그것이 뭐냐면 독립과 자주, 그다음에 설리 우호, 예. 안정적 공급망 수호, 네. 평등과 존중의 견지, 다자주의입니다. 절반은 미국하고 너무 가까워지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담은 거고요. 절반은 경제를 생각해서 한중 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네.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상호 존중을 중국이 얘기합니다. 한국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도 상호 존중을 얘기하죠. 중국도 상호 존중을 얘기하는데 이 중국 왕이 부장이 얘기한 상호 존중이라는 것은 사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중국은 한국에서 주한미군이 사드 배치를 함으로써 네. 안보에 대한 우려가 생겼으니 중국의 안보를 존중해달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네. 독립과 자주를
외교적으로 견제해달라는 것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좀 중립적인 위치를 중립적인 그 스탠스를 보여달라 그런 예.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첫 만남에서 다루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원론적으로 이걸 서로 의견을 표명한 뒤에 풀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푸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시진핑 주석이 의례적인 인사겠습니다만 가벼운 환담에서 우리 윤 대통령에게 기대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것은 뭐 이제 제스처 정도고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다뤄 나갈지 현재 양국의 외교 당국들이 굉장히 지금 뭐랄까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바꿔 말하면 고민이 많다는 표현으로 굉장히 심각한 해석이 고민이 있을 됩니다. 겁니다. 네. 네, 한중 관계 재조정 국면에서 잠시 뒤면 한중 정상이 처음으로 대면을 할 예정이고 다음 뉴스에서도 또 강성우 해설위원 실장께서 출연하시죠? 네. 오늘 못다한 얘기는 다음 뉴스에서 또 다시 한번 YTN 속보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